예전에는 이 두경부 질환이 수술로 유일하게 치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영상 진단과 중재적 치료의 발전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두경부 질환의 영상 진단과 또 중재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이 두경부 질환을 진단할 때 어떤 영상 검사들이 주로 사용이 될까요? 단순 엑스레이 검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CT 검사가 있고, MRI, 그 뭐 PET-CT까지 영상 검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경부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검사가 뭐냐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CT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해상도도 좋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검사인데 CT는 기본적으로 X선을 이용하는 그런 검사이긴 합니다. MRI 검사는 그 해상도보다는 대조도, 이를테면 그 목에는 다양한 연부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연부 조직에 대해서 이제 그 대조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그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PET-CT는 암의 위치 확인, 그리고 암의 전신적으로 퍼져 있는 범위 같은 것들을 보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법들을 적용하면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에도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무럭이 뭔지는 이제 대표적인 모양도 중요하고 대표적인 위치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갑상선에 있었으면 갑상선에 생긴 낭종인 거였고요. 네. 뒤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부갑상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갑상선에도 낭종이 생길 수가 있고, 길 도중에 생기는 그런 낭종으로 갑상설관 낭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정중앙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양쪽 턱 부근에 생기는 한때는 하마종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두꺼비 종이래요. 두꺼비 종이라고 하는 그런 무록이 양측 턱 밑으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낭종은 위치에 따라서 그 성상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단된 낭종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수술적인 제거가 이제 전통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낭종들은 기본적으로 암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특별한 증상이 없다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굳이 뭐 치료의 필요가 없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목이니까 크기에 따라서는 뭐 다른 증상은 못 느끼더라도 외향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흉터 없이 그러니까 바늘 하나를 집어넣어서 잘 컨트롤하면 크기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에탄올 주입술은 한 번에 끝이 나나요? 크기에 따라서 성상에 따라서 반복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큰 경우는 뭐 일단 그 물을 완전히 다 뽑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록이 방이 한 개가 아니고 또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치료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도 이런 영상과 중재 치료가 쓰이는 건가요? 암에 대해서는 에탄올 치료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특히 뭐 갑상선 재발암에 대해서 에탄올 치료를 좀 시도를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다 재발을 하고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암에 대해서는 일단 에탄올 치료는 적용이 안 되고, 고주파는 수술하기 힘든 재발암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고주파의 어떤 적응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암이나 혈관이 많은 종양 같은 경우에는 영상 검사에서 어떻게 보여요? 투경부암은 이제 CT나 MRI에서 그 암이 잘 생기는 위치에 아주 영상의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병변에 이제 그 변연부가 마진이 아주 불규칙하다든지, 내부가 비균질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든지, 괴사성에 의해서 이제 내부에 물이 고여 있다든지, 그런 영상에서 어떤 남은 그 특징을 보여서 그걸 CT나 MRI에서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거고요. 혈관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는 그 CT에서는 이제 저희가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이제 조영제를 따라서 혈관이 하얗게 네.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혈관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과혈관성인 종양이 보이는 MR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소견들이 있습니다. 혈관 네. 내부의 그 액체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MRI가 미리 캐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새까맣게 보여요. 혈관이 많은 종양이다 그러면 수술 전에 색전술 같은 걸 해가지고 혈류량을 줄여주면서 이제 수술 도중에 출혈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경부 혈관 질환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 두경부는 이제 그 여기 있는 이제 경동맥의 어떤 좁아져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텐트 같은 걸 집어넣어서 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 경화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벽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머리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과혈관성 종양은 그 외과 선생님들 수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치료 수술 전에 색선술을 통해서 혈류량을 줄여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 두경부 파트에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술들도 전신 마취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겠죠?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근데 그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위험도를 평가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식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가장 금식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금식은 이제 적어도 이런 낭종에서 에탄올 치료에 대해서는 금식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인데요. 두경부 질환에서 중재적 치료의 장점은 뭘까요? 수술을 했을 때 잃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 절제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단은 비교적 손쉽게 한번 챌린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목에서 중요한 흉터도 남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렇게 간단한 치료라면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큰 리스크 없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치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경부 질환의 영상 진단 중재 치료 핵심입니다. 첫째, 초음파, CT, MRI, PET-CT를 병합해 병변 특성에 맞게 진단합니다. 둘째, 낭종 등은 절개 없이 에탄올 주입술이나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이 풍부한 종양은 수술 전 색전술로 출혈 위험을 낮춥니다. 넷째, 전이 림프절이나 재발병변은 선택적으로 고주파 에탄올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경동맥 협착, 혈관 기형 등 혈관 질환은 스텐트, 색전술로 치료합니다. 여섯째, 중재 치료는 최소 침습으로 흉터와 회복 부담을 줄이며 고령 기저 질환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이상 두경부 질환 영상 중재 치료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두경부 질환에서도 영상 진단과 중재적 치료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싶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건강톡톡의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